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 한국의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로 한국 부부 공동명의 자산 매각 시 명의 1은 한국인, 명의 2는 캐나다 시민일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시 인감 같은 걸 발급이 안 될 텐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절차 같은 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외국인들도 부동산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네, 근데 가질 수 뭐 있죠.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 갔다고 갑자기 자산이 뺏기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저희도 네, 이쪽 전문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한 건데, 뭐 출국세라고 일정 기간 이상 하면은 팔지도 않았는데 판 걸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세금 매기는 게 간혹 있는데, 지금 여기 질문하신 것도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뭐 기준에서 답을 하는데, 이것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뭐 이거 같은 걸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아까 질문 채팅창의 질문도 그 해외로 나간 날을 출국일로 보냐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출국일은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봐요. 그러니까 이 국어사적인 거랑 약간 세법이랑 이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 같은 경우에 제가 요새 보니까 주민등록법이 바뀌어가지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됐다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진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자산이 그냥 이제 비거주자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냐, 거주자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냐, 그냥 그 문제인 거지 뭐 자산이 날아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백철 변호사님, 이렇게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또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랬을 때 뭐 물건을 못 파는 건 또 아니잖아요. 못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음. 팔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대리인이나 아니면 친인척들한테 부탁을 해서 팔면 되고, 그 주민등록 말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그런 세원 관리나 이런 거는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뜨긴 뜨더라고요. 확인은 할 거예요. 어차피 물건지가 지금 국내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세원 관리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다 해도 그 주민등록번호 자체 조회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잔금까지 다 받은 다음에 양도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나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낸 확인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챙기시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 절차 진행하실 때 그렇게 좀 안내를 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영주권자는 말소가 당연히 안 되는데, 왜냐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나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이 제 나라죠 지금은. 근데 한국이 이중 국적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시민권을 따면 한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계 문제 말소가 되거나 할 텐데, 이 영주권자는 상관이 없죠 사실. 캐나다 출국 전 1가구 1주택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출국이 확실할 경우 비자 취업, 미리 매각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전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혜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홈택스에 나와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 홈택스에 진짜 이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 요 문장이 나오긴 나와요. 요 문장이 나오긴 나와가지고 조금 오해하실 만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거주자냐 아니냐가 사실은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문장 하나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주자인 시점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선생님? 출국 전이니까 거주자라고 보고. 그렇죠. 출국 전일 때 이게 질문하시는 분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질문 뭐 10여 개 뭐 받은 중에 저는 가장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올리신 것 같고, 이분이 두 가지 반대되는 사례를 주셨어요. 야, 이렇게 해서 출국이 확실한 뭐 취업이나 뭐 근무 형평상 뭐 학업 등 함께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회신 같은 경우는 괜찮다, 비과세 된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경우인데, 이게 뭐 어떤 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되냐 이러는데 진짜 어려워요. 저희 전문가들조차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뭐 세법에는 단 몇 줄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의 이런 뭐 취지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은 1가구도 이제 혼용을 하는데 1세대 우리 이제 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 애들, 뭐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요 세대 전체가 같이 이제 한 주택을 캐나다 출국장에 팔고 하고 있을 때 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요건이 안 됐는데 부득이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뭐 지사 발령이 빨리 나와서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각을 못하고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좀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부득이하니까 내가 이렇게 뭐 조절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해외로 가고 싶고 그냥 빨리 그냥 앞당겨서 가는 경우죠. 근데 그런 거를 였다가 이제 잣대에다가 비밀구 이제 국세청에다가 이거 부과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것도 판례가 갈려요. 그래서 어떤 거는 괜찮다. 몇 줄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정말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양도 시점에 내가 거주자면 한국 세법을 적용받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걸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한국 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되고, 내가 양도 시점에 비거주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주택 매각 시점 계약 완료 시점인가요? 아니면 잔금을 다 치른 시점인가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이게 다른 질문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세무사들 중에 이런 양도세 관련 재산세를 포기하는 세무사들 요새 뭐라고 하죠? 양포세. 양포 세무사라고 저희끼리 이제 있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주택자 관련해서 세법이 너무 많이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뭐 관심 있고 하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시점이 좀 있어요. 이게 17년 8월 2일 날 세법 개정된 게 있어서 그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주까지 해야 되는 게 있고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뭐 거주 요건은 상관없고 이제 보유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채팅창의 질문이 계약 시점이나 해서 뭐 개정이 딱 되게 되면 계약은 그 개정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잔금은 그 이후에 되면은 원래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비과세 요건 아니고 약간 양도일을 계약 시점으로 양도일을 볼 거냐, 잔금 시점으로 양도를 볼 거냐. 근데 소유권 이전 넘어가는 걸 양도일로 보니까. 그렇죠. 세법에서는 이제 뭐 등기 접수일이나 아니면 잔금 지급일이나 그쵸. 아니면 사용 수익일 3개 중에 빠른 걸로 하는데 잔금 지급도 뭐 수표 찾아서 이렇게 직접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사용 수익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도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이제 등기 접수된 날을 저희는 양도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 시점 내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